네, 안녕하세요. 김안과병원의 차홍원입니다. 벌써 안과 의사가 된 지 40여 년 돼 가는데요. 저는 눈의 앞쪽 전완불화에서 각막, 라식 수술 같은 굴절 수술, 백내장 또는 오타모반 수술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임상 결과가 나와 있지만은 국내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비교적 초창기에 시도한 것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백내장 수술에 있어서 양쪽에 서로 다른 종류의 인공수용체를 넣는 건데 환자들한테 예후가 더 좋고 또 경과도 좋았어요. 흔히 아시다시피 대개는 똑같은 종류의 제품을 넣게 되고 근데 약이나 인공수용체는 서로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다른 걸 넣으면 어떨까 생각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믹스 앤 매치라고 하죠. 이제는 뭐 외국에서도 많이 하고 또 한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피부에 또 점 같은 색소 침착이 있으면 레이저 수술로 교정이 되는데 안구의 흰자질 부분에 이런 색소 침착이 있는 오타모반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그전에는 이런 치료법이 없어서 환자분들이 대인관계라든가 정신적으로 괴로운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레이저라든가 뭐 수술로 치료하는 걸 해서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아무도 발표한 사람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발표하게 된 그런 기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외국에서 일부러 방문해서 이걸 치료받고자 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환부를 띄어서 뒤집는 방법으로 수술했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요새는 색소가 있는 부분을 긁어내거나 또는 레이저로 하는 방법을 이제 시도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각막 굴절 수술에서 마이토마이신이라 그래서 일종의 항암제를 많이 쓰게 되는데 사용 거를 처음 만들기도 했었어요. 또 각막 이식을 할 때도 전에는 각막 이식을 몽땅 다 했는데 요새는 각막 내피만 하는 수술 방법이 생겼었는데 그 역시 제가 좀 초창기에 했었던 그룹에 속합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백내장을 또 레이저 수술로 하게 됐는데 비교적 초창기에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 해서 제가 뭐 최초라든가 최고의 항상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성격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남들이 하지 않던 것을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좀 해서 모든 사람이 좀 잘 쓰게 되고 부담 없이 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시도를 먼저 하는 저 그룹에 속했다고 할 수 있고 저만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또 이렇게 협력해서 했다는 것을 이제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법이 좀 익숙해지면 새로운 걸 찾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환자를 다루는 일이니까 당연히 가능성만 보고 시도할 수는 없지만 임상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여태까지 새로운 방법이 아니었으면 치료하지 못할 그러한 환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일단 치료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걸 시도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꼭 논문에 나온 게 전부가 다 아니기 때문에 그 외국에 실제로 한 사람들 동료들한테 얘기도 물어보고 또 발표하지 않은 그런 것도 수집해봐서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지속적으로 그런 걸 시도해보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익숙하면 항상 편안하지만은 더 많은 환자들한테 더 많은 좋은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프론티어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면은 환자분들이 어떻게 아시는지 먼저 아셔서 이게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좀 저 이거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나라 분들이 대부분은 또 새로운 치료법에 큰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또 임상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그걸 하는데 다초점 렌즈도 처음에 뭐 눈부심이 심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환자분들이 실제로 자기가 가장 불편해하는 이 가까운 게 보이니까 만족도가 높았었고요. 엑시모 레이저 수술도 사실 무지 아픕니다. 뭐 눈물 흘리고 뭐 한 달 이상 걸리고 초창기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 증상이 나아지니까 되게 만족도가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환자분들이 대개는 여태까지 없었던 치료법에서 새로운 거를 하고 싶어 하고 많이 그래서 저희가 또 그걸 많이 만족을 드리는 편입니다. 제가 뭐 미국이라든가 해외에 오래 있지는 않았었고 한 2년 정도 미국에 있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해외 여행이 자유가 되지 않았을 88 올림픽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외국에 가보기 위해서 이제 레터를 한 20개 이상 써서 하여간 논문이라든가 뭐 교과서에 있는 유명한 사람한테 다 보냈어요. 저는 서울이니까 서울 같이 큰 도시 말고 좀 조용한 도시를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그때 미네소타에서 연락이 와서
미네소타에 가게 됐는데 그때 같이 왔던 동료들은 이제 미국에서 온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저보고 어떻게 거기를 알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잘 몰랐다 그랬더니 너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뜨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때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 당시에 같이 있던 의사들도 잘 지내고 있는데 그때 거기에 있던 분들이 지금 미국 안과학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저로서는 참 행운인데 그 사람들하고 그 주류를 이룬 사람들 지금도 같이 알게 되니까 커넥션이 이제 되면서 좋은 연구들하든가 이런 임상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수술도 연구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체계적인 이제 치료 방법을 주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인공각막은 새로운 물질로 각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식약처 허가를 받아서 임상 테스트 허가가 났기 때문에 임상 단계에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도 여러 단계가 남아 있었고 결국 지금 그중에 첫 단추만 꼈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사실 저는 연구를 하기보다는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은 방식을 찾고자 이제 적응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더 나은 치료법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잘된 수술은 환자가 만족하는 얼굴을 보고 사실 금방 잊어버립니다. 내 기억에 남는 수술은 사실 잘 안 됐던 수술이고 환자가 괴로워했던 수술이죠. 그 중에서도 아주 생각나는 게 드림 렌즈를 끼다가 양쪽에 아메바 각막염이 생겨서 양쪽 다 실명으로 간 고등학교 학생이 있었는데요. 젊은 학생, 그때 여학생인데 너무 안타까웠는데 약을 거의 한두 시간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은 이것 때문에 입원했어요. 근데 입원도 거의 6개월 동안 입원했었고 너무 오래 입원해서 좀 다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말 없이 약을 열심히 넣으셨고 그다음에 6개월 치료하고 그 뒤 또 6개월 뒤에 안정한 뒤에 이제 그 후에 각막 이식 수술을 했죠. 근데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은 학생은 거의 이렇게 맹인인 상태로 지낸 건데 불평 하나도 없었고 너무나 잘 따르고 저는 그냥 고등학생이 그렇게 대견스럽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었는데 이런 환자분들이 아주 기억에 납니다. 아, 이게 내가 환자를 치료한 게 아니고 환자가 나한테 치료를 줬구나. 오히려 제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태도를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고 결국 끝까지 기다려보면서 꿈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친구는 결국 최근에 들었는데 스튜디오스가 잘 됐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수술할 때 사실 100%, 105% 이렇게 완벽함을 추구하지는 않는데요. 100%, 105% 하려다가 오히려 90%도 안 되는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한 거를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완전히 100%, 105% 되는 거를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 환자의 삶이라든가 또는 그 사람의 치유력을 믿고서 필요한 것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MBTI를 해보긴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제가 어떤 성향인지.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는 편은 아니고 큰 계획을 세우지만 나머지는 그냥 그때그때 좀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 예를 들면 다른 얘기인데 제가 눈물이 좀 많아요. 그래서 같이 영화를 보더라도 집사람 안 오는데 저만 울고 그런 얘기가 많은데 비행기 속에서 영화를 보는데 너무 울어갖고 그 스튜디오스 분이 오셔갖고 괜찮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영화가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거든요. 감정이 풍부한 게 제 생각에 나쁜 것 같지도 않고 눈물이 많이 나면 건조증도 없어지니까 본업할 때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좀 더 여유 있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에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포용성인데 미네소타는 홀트 한국 입양아가 제일 많은 도시예요. 그리고 베트남 후에도 베트남에서 오는 몽종을 계속 많이 받아줬고 한국에 돌아와서 약 15년 전부터 네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주로 이제 동남아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봉사활동을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말이 봉사지 사실은 아주 작은 것을 다 감사하는 그분들을 보면은 제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감사될 거다라는 오히려 깨닫음을 얻기 때문에 그분들의 환한 미소를 보면은 바쁜 의사 생활에서는 좀처럼 느끼지 못했던 그런 치료의 즐거움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힐링을 받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동료라든가 후배들에게도 이러한 의료 봉사를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기만과 병원으로 와서
일주일에 2번씩 이제 진료를 보는데 주변에서는 그럼 남는 시간에 뭐 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의사로서 길을 이제 꾸준히 걷고 있지만 또 자연으로서 또 즐겁게 재밌게 뭐 지내는 것이 큰 인생에서 보람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김한과 병원에 온 것도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인 각막 이식 수술이라든가 오타 모반 수술 또는 레이저 백내장 수술 등으로 김한과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백내장이 있으면은 일단 수술해야 되는 줄 아시는데요. 나이가 들면 주름살 생기는 거랑 똑같이 나이가 들면 거의 다 백내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시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수술이 급한 건 아니죠. 그래서 평생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60세, 70세가 되면 주름살이 있는데 50세만 돼도 주름살이 있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50살에 백내장이 있다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 일단 정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5인데 병원에 갔더니 백내장이 있다. 그래서 와 큰일이 났다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시력에 자기가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백내장이 있지만 심각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서 이제 심해지면은 치료를 해야 되지만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일상생활을 잘 즐기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그 흔히 생각하는 명의와는 제가 생각하는 명의는 좀 다른데요. 우리가 흔히 명의하면 새로운 치료법을 고안했거나 그래서 이제 인류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줬거나 가장 최고점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출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직업이 그렇지만은 의사는 특히 기본적으로 이제 실력은 갖춰야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그 환자의 고통에 자기가 공감하면서 측은지심을 갖고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진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러한 걸 갖춘 의사가 충분히 명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각한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께는 항상 이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설명드리고 처방을 잘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마음을 편하게 먹고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시고 즐거운 일을 발견하면서 지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걸만으로도 병이 낫는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또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인데요. 의사가 너무 기억력이 좋아가서 부정적인 케이스를 너무 계속 떠올리면 좋은 수술하고 좋은 치료를 하기 어렵습니다. 다행히 환자한테 좋지 않고요. 완벽함에도 부정한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항상 시작하는 마음으로 담담하게 현재를 즐기면서 지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